예, 대학원 선생님 여러분, 9주차 강의안을 올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다 레포트를, 숙제를, 테이크홈 이그잼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입니다. 문화.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내와는 다르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크게 다른 게 이제 문화가 다르죠.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사회문화적인 환경, 국제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챕터입니다. 챕터 3고요. 이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사회문화적인 환경. 국제 마케팅에서 제일 강조하는 분야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로벌 마케팅 7th 에디션, 글로벌 에디션, W.J. 키건 and M.S. 그린, 피어슨 출판사 2013년판 내용을 저기서 활용해서 쓰고 있다.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Define culture and identify the various expression and manifestation of culture that can impact global marketing strategy. 하면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표현이라고 그랬나요? expression, 또 manifestation, 어떤 그런 다양한 manifestation, 주장, 어떤 그런 것들이 양태가 확인하고 또 문화를 정의하고 요게 이 챕터 원이고요. 두 번째, compare and contrast the key aspects of high and low context culture. high and low context culture가 이제 문화를 제일 양분하는, 사실은 문화를 우리가 가리킬 때 서양 문화, 동양 문화 이렇게 지역에 따라 크게 나누죠. 사실은 제일 일반적인 거는 서양 문화, 동양 문화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학문적으로 정치한 모델 중에 하이 컨텍스트, 로우 컨텍스트 문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identify and briefly explain the major dimensions of Hofstede's social value. 벌써 한 50년 전에 문화에 대해서 이게 나라별로 문화가 다른데 그 문화를 다르게 만드는 차원이 뭐냐, 이거를 이제 찾아낸 실증적으로 연구한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허프스테드예요. 허프스테드. 그래서 이분이 파워 디스턴스라든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거 말고도 어떤 남성성, 머스큘리니티, 페미니니티, 또는 롱텀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리스크에 대한 이런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는 했지만 실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걸 찾아서 그 다음에 많은 후속 연구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다른 분야의 연구도 할 때 많이 있었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서 중요한 변수들과 또 어떤 중요한 차이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이 썼는데, 이제 아주 기념비적인 이 애닉도탈한 기념비적인 그런 논문, 어떤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기념적인 논문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하고요. 또 그 디퓨전 시어리 뭐 확산 이론이죠. 그러니까 신제품 같은 게 나왔을 때 어떻게 그 확산되어 나가느냐 하는 걸 다룬 확산 이론의 중요성과 또 글로벌 마케팅의 뭐 적용, 그 다음에 environmental sensitivity 개념, 환경 민감성에 대한 개념과 그거에 대한 어떤 제품 범주의 이해, 문화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스며들어 있는 이해 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영학에서 마케팅이나 뭐 여타 국제경영학 또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알 수 있어요. 먼저 문화라는 게 뭘까요? 한번 그 강의를 듣기 전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했어요. 문화라는 게 뭐나? 문화. 일단 우리들을 특징 짓는 거고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내지는 한 국가에 있는 한 국가와 다른 국가, 한 사회와 다른 사회,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조금씩 다르게 만드는 거죠. 차이가 만드는. 왜 그러게요? 왜? 우리가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예? 나고 자라면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뭐 머리로, 마음으로, 몸으로 그걸 느끼게 되죠. 예? 아, 그런 거구나. 문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은 뭐 빨리빨리 문화다. 막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뭐 만만디 문화다. 느릿느릿 좀 한다. 상대적인 거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하여튼 얘기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옷 같은 것도 입는 게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뭐 복장인 한복이 있고 중국은 또 중국 고유의 복장이 있고 근데 지금 또 일반적으로 또 그 서양 양복들을 많이 입고요. 아,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살아가는 방식, 결국 삶의 양식, ways of living이다. 어떤 인간 집단에 의해서 구축된 ways of living,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트랜스미티드 되는 어떤 인간 집단에 의해서 형성된 살아가는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뭐 가장 일반적으로 뭐 문화 그러면은 ways of living이다, ways of life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죠. 김치랑 뭐 밥, 뭐 찌개 이런 거를 뭐 주식으로 하고 중국 사람들은 뭐 또 다른 뭐 뭘 먹고 베트남 사람들은 뭐 쌀국수를 위주로 먹고 이런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물질 문화는 physical component, 물질 요소고 non-물질 문화는 주관적이고 abstract 하다는 거는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A culture acts out its ways of living in the context of social institutions, including family, educational, religious, governmental, business institutions. 하면은 가정, 가족 또는 educational 하면 맨 뒤에 institution이 걸리는 거니까 그 교육기관, 교육기관, religious institution 하면 종교기관, 또 governmental institution 하면은 뭐 우리 정부기관, 또 business institution, 뭐 정부기관도 그렇죠. 어떤 나라는 뭐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뭐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고, 또 뭐 어떤 나라는 다른 또 여러 가지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런 것들, 또 비즈니스 인스티튜션, 우리나라는 뭐 재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나라들은 뭐 또 그거에 따라서 뭐 일본 같으면 뭐 계열, 그래서 계일횟수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어떤 국가별로 내지는 어떤 사회별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가족, 교육, 종교, 정부, 기업 아니면 산업 기관들을 포함한 그런 어떤 사회적 기관의 맥락에서의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이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일 처리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생각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행동하는 방식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로 act out, 뭐 발현된다고 할까요? 나타난다고 할까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간 같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Global marketers should understand the worldwide socio-cultural phenomenon of the early 21st century. 그 21세기에 들어서 21세기 초반에 전 세계적인 그런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글로벌 마케터는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서 consumption has become the hallmark of postmodern society. 어떤 소비가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모더니즘 사회의 어떤 홀마크 하면 뭐 기본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홀마크가 되어 있다. 아주 소비가 후기 모더니즘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 사회를 특징 짓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다고 논의되어 있다. 그래서 뭐 커피 컬처, 크레딧 카드 컬처, 패스트푸드 컬처, 팝 컬처, 사카 컬처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마 우리나라도 커피 컬처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심 먹고 나면은 직장이 됐던 뭐 여러분 학생들이 됐던 다 커피 한 잔씩 많이 하죠. 예전에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그런 게 어떤 문화처럼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기업이 출연을 하고요. 또 뭐 크레딧 카드 컬처 그래가지고 뭐 크레딧 카드 쓰는 문화가 나오고, 뭐 패스트푸드 컬처, 팝 컬처, 사커 컬처, 우리 축구 열광적으로 막 좋아하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보는 거,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이런 것들, 뭐 스페인 리그 같은 걸 뭐 EPL, ESL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다. 또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은 어떤 그런 아이돌 문화, 젊은 아주 그런 음악이라든지 또 뭐 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세계적으로 막 그거 하는 거, 뭐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또 그런 게 또 하나의 그런 어떤
또 문화 때문에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문화는 나타나는 거죠.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리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면 왜요? 지리에 따라서 그 지리가 생활을 지리라든지 기후 같은 게 그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어쨌든 지리건 아니건 여러 사회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그 문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그 전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 글로벌 마케터, 국제 마케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에는 이 attitude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그 attitude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 행동을 공부를 뭐 아마 학부에서 공부를 했으면 많이 나오는데, 이 기본적으로 attitude, 뭐 우리나라 말로는 태도라고 그러는데, The Collective Programming of the Mind라는 건 뭐냐면, 이게 attitude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컬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호프스테트, 아까 얘기한 호프스테드라는 사람이 그 컬처에 대한 정의를 이 The Collective Programming of the Mind, 저는 사실은 예전에 공부할 때 이 정의를 보고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는데, 뭐냐 하면 그 Collective Programming of the Mind라고 해서 결국은 전 세계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집단적으로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했다. 왜? 이렇게 돌아가도록.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빨리빨리 그런 성격을 갖고 김치를 먹도록 프로그래밍을 한 거, 그게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Collective Programming of the Mind. 그래서 한국 사람이 뭐 베트남에 가 있건 중국에 가 있건 뭐 일본에 가 있건 미국에 가 있건 그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살죠. 지리적으로는 거기에 살면서도. 그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홉스테트의 정의는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뭐 태도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가치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자. 그래서 태도라는 거는, attitude라는 건 is a learned tendency to respond in a consistent way to a given object or entity. 어떤 주어진 대상이나 어떤 주체에 대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반응하는 그런 학습 경향, 학습된 경향, 성향, 이거를 우리가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The Collective Programming of the Mind는 이제 그냥 문화에 대한 호프스테드, HOFSTED의 정의이고요. A learned tendency to respond in a consistent way to a given object or entity. 요거는 태도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일관된 경향인데 학습된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attitudes are clusters of interrelated belief 하면은 attitude는 상호 관련된 신념의 뭐 어떤 클러스터다, 집합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attitude는 are clusters of interrelated belief. 그래서 얘기하고, 여기 아마 슬라이드 만들다가 좀 합쳐서 그런데 요 밑에 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그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여튼 attitude라는 것은 a learned tendency to respond in a consistent way to given object or entity.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lief로 넘어가는데, belief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신념 이렇게 얘기해요.
신념은 organized pattern of knowledge, 어떤 지식인데 아주 그게 조직화, 체계화되어 있는 패턴이 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세계에 대해서 참이라고 진실된다고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의 조직화된 패턴, 이게 신념이다. belief다. 그래서 A value can be defined as an enduring belief or feeling that a specific mode of conduct is personally or socially preferable to another mode of conduct. In the view of Hofstede and others, values represent the deepest level of a culture and are present in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a particular cultu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념이라는 것은 뭐 실제로 뭐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뭐 생각이죠. 생각. 예?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 세상에 돈이 최고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돈보다는 나는 내 마음의 지식을 쌓는 게 좋아 이런 것들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얘기하는 태도 그리고 여기에 신념은 또 지금 얘기할 가치관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interrelated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치로 가봅시다.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code of conduct, a specific mode of conduct, 특정한 행동 양식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선호된다. 다른 양식에 비해서 선회된다고 하는 여기서도 enduring,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신념이나 느낌, 감정 그런 것들을 value라고 정의가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윗사람은 공경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있죠. 사회에 따라 조금씩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공경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죠? 또 뭐 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 우리 오랫동안 뭐 나라를 다 불문하고 어땠어요? 여성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거고 남성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온다. 이런 문화가 이런 생각이 고착화돼 있죠. 그러다가 그냥 여성의 권리가 그거 되고 막 해서 하는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아직도 뭐 전혀 여성의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죠. 그래서 in the view of Hofstede and others, 호프스테트와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가치관이라는 것은 value라는 것은 the deepest level of culture, 문화의 아주 깊은 수준을 나타내 주는 거고 대부분의 특정 문화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문화라고 한다. 가치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교육에 대한 가치관도 다른 거죠. 우리는 과거에는 오랫동안 잘 살기 위해서 교육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면서도 뭐 부모들은 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자식들은 꼭 교육을 시키고 대학 교육까지 시키려고 막 그랬죠. 근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대학 진학률이 한 30%뭐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꼭 뭐 공부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자기가 흥미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꼭 할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거보다는 일할래.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우리 얘기하는 MZ 세대라고 그러죠. MZ 세대들은 또 그게 바뀌고 있죠.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영어로
영어로 자꾸 이렇게 정의를 써주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논문을 쓰시려면 뭐 어쨌든 대학원 들어오셨으니까 논문을 쓰셔야 되는데 논문을 쓰시려면 그 아티클 보는 거에 익숙하셔야 되고요. 아티클 보는 거에 익숙하셔야 되고 또 그 아티클 보는 거에 익숙하고 특히나 그 영어로 된 논문 제가 한국어로 된 논문 특히 뭐 논문 쓰다 보면은 다른 학교에서 쓴 학위 논문 같은 거를 막 참고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 그거 졸업 안 냅니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영어로 된 논문 또 우리나라 말로 된 정식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나 아니면은 자국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와잉 학생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나온 어떤 권위 있는 학회지에서 나온 논문 뭐 이런 것들 보고 참고해서 논문을 쓰는 거지 뭐 다른 학교에 쓴 논문 같은 거 참고하지 마세요. 어?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급적 영어로 저 영어가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슬라이드 한 슬라이드 하면은 여러 번 읽고 공부하세요. 네. Some specific examples will allow us to illustrate these definition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attitudes, belief, and value. 태도와 신념과 가치관을 비교하고 또 대조, 컨트라스트 하면 대조죠. 대조함으로써 이러한 정의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같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이게 협력을 잘하죠. 협동, 코퍼레이션을 잘하고요. 또 컨센서스, 어떤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합일 잘 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자기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전체 사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뭘 잘못했으면 이게 참 폐를 끼친 거다. 우리 소위 얘기해서 민폐를 끼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회죠. 우리도 비슷한 게 있지만 우리랑은 좀 더 달라요.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좀 일본 사회는 이 국가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복종이라든지 뭐 또 강하고 애국심이 강하죠.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가 전 세계 국가 중에 외국 제품이 뛰어들기가 제일 힘든 시장이 일본 시장이에요. 네? 왜요? 거기는 국산품 애용이 아주 그냥 철칙까지 지켜진 나라죠. 자동차 같은 데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현대 기아차라든지 우리나라에 생산한 차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지금 뭐 외제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전 세계 차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일본의 어떤 그 도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뭐 그런 차들 있죠. 네. 그런 차들의 뭐 시장 점유율이 엄청납니다. 네. 아마 80%가 넘을 거예요. 일본 자동차들의 시장 점유율이. 몰라요. 정확한 통계는 봐야 되지만 제가 일본에서 벌써 한 3년 됐는데 3년 전에 일본에서 그 교환 교수로 나가 있을 때도 이렇게 봐보면은 거의 모든 거를 일본 제품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커피집만 해도 물론 커피숍만 해도 뭐 스타벅스 이런 게 있어요. 뭐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보통 그렇죠. 새로운 게 들어와서 그게 인기를 끌면 그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잡아먹고 그게 이제 시장을 평정해 버리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많아요. 그런데 일본은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인기를 끌더라도 기존에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독특한 그 업체라든지 그런 문화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죠? 저기 간사이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제 오사카, 고베 뭐 요쪽 교토 뭐 요런 쪽 나라 요런 쪽을 이제 거기 포함해서 그 지역을 간사이 지역이라고 그러죠. 간사이의 중심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베 대학이랑 고베 가쿠인 대학에 제가 가서 뭐 연구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그쪽에 있는데 오사카랑 그런 데 보니까는 커피집이 있더라고요. 니시무라 커피라고 아주 독특한 그 일본 스타일의 커피집이 있더라고요. 옛날 우리 스타일, 옛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다방 같은 그런 스타일의 커피집이 있어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 특히 막 멋있는 연세 드신 멋쟁이 분들이 이렇게 가서 커피를 촥 시켜서 뭐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거, 몽블랑 케이크 같은 거랑 같이 쫙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거긴 또 담배도 됩니다. 흡연도 돼요. 그리고 아침 식사 같은 것도 같이 주고 그런 어떤 독특한 그래서 스타벅스는 일본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 어, 일본 담배는 일본에서 커피숍은 담배를 필 수 있는데 뭐,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바뀌어서 근데 일본은 하여튼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미혹이라고 그러나요? 메이와쿠라고 그러나요? 뭐 그래서 저도 좀 놀란 게 그 예전에 아마 중동 지역을 가서 취재를 하던 기자 출신인가 일본 사람이 그러다가 그 어떤 조직 뭐 반정부 조직이라고 그럴까 뭐 테러 조직이라고 그럴까 뭐 거기에 납치됐다가 그 운명하신 살해를 당한 분이 있어서 뭐 그 영상도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 어머니께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나오셔가지고 뭐 막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아들 내놔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뭐 매일 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본 문화라는 게 상당히 다르다. 다른 나라들과 다른 측면이 있다. 네. 최근 그리고 또 제가 일본 문화에서 느낀 거는 굉장히 그 저런 문화예요. 그 매뉴얼 같은 걸 중시하는 또 이렇게 형식 같은 거를 굉장히 절차, 형식 이런 것도 중시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문화를 이제 모노컬처럴 소사이티 단일 문화 사회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특이한 그런 모노컬처럴 소사이티다.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큰 문화가 있으면 큰 문화 아래에 서브컬처가 있어요. 서브컬처는 smaller groups of people with their own shared subset of attitudes. 그래서 belief and value 해서 전체 큰 그 공유하고 있는 큰 태도, 신념, 가치관을 구성하는 어떤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들을 서브컬처, 서브컬처, 뭐 하위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서브컬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에 religion이라는 것은 is one important source of a society belief, attitudes and value. 사회의 신념, 또 뭐 태도, 그리고 가치관 등을 특징 짓는 주요한 원천 중에 하나가 종교다 이거죠. 종교.
릴리전. 그래서 그 릴리전은 뭐 우리 부디즘, 불교, 힌두이즘, 뭐 힌두교, 이슬람, 또 유다이즘, 유대교, 크리스티애니티, 뭐 신구교, 캐톨릭, 로만 캐톨리즘, 또 캐톨리즘 또는 다른 뉴머러스 프로테스탄트 신교라는 거죠. 예? 기독교, denomination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종교가 그 사람들의 생활을 굉장히 많이 그 좌우를 하죠. 특히 우리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뭐 그 특히나 저기 아랍 중동 지역, 예? 중동 지역에 보면 그 중동 지역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어떤 성지를 향해서 절을 하죠. 네? 절을 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또 라마단이라고 그래서 또 식사를 안 하고 이렇게 뭐 해가 떠 있을 땐 식사를 안 하다가 하는 뭐 그런 문화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항이라든지 이런저런 곳에 가보면은 저거를 하죠. 특히 절하는 곳 이런 걸 만들어 놨죠. 그분들은 꼭 그걸 해야 되니까. 네? 그 절하고 하는 그 독특한 방식에 따라 하는 그런 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요걸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얘기를 또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종교가 그 세계의 그 어떤 문화에 살아가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잖아요. 기독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것도 이제 가톨릭교가 있고 그냥 신교가 있으면 신교는 가급적 술을 안 먹는 거로 돼 있죠.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뭐 그 이슬람교에서는 돈을 그거 대고 이자를 받을 수가 없죠.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거,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걸 뭐 그런 거라든지 어떤 그런 문화적인 독한 게 있어요. 또 불교에서는 뭐 또 어떤 여러 가지가 있고 프로테스탄트 디노미네이션이 우리가 보통 화폐 개혁할 때 디노미네이션 이런 말도 하죠. 그렇죠? 액면가 뭐 개혁할 때 뭐 10,000원짜리를 이제 1,000원으로 바꾼다. 뭐 이런 거 뭐 화폐 개혁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교회의 분파를 얘기할 때 또 디노미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어쨌든 이런 그 신념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예?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우리 에세틱이라는 거 ASTHETICS 여러분들이 이런 거 꼭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거기 사전에 보면 이렇게 발음하는 거 있으면 예? 지금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실제로 휴대폰 옆에 있을 테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얼굴을 못 보고 있죠. 에세틱 뭐 이러면은 에세틱 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뭐 여기다 들리죠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영어 사전에 들어가서 에세틱 하면은 이게 미국식이죠.
그 다음에 aesthetic, aesthetic, 그래서 심미적, 미학적, 미적인 미를 미학이죠, 미학. 어떤 미적 특질, 미학적 특질. 그래서 그 밑에까지 이렇게 예문이라든지 이걸 다 찾아봐요.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 하면은 그 중국 학생들과 베트남 학생들 영어를 저 원래 못해요. 우리 안 배웠어요. 뭐 이러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대학원에 들어오셨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걸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배움에는 그 늦었다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7, 80이 돼도 공부를 시작하는 거니까 제발 제가 그 부탁인데 꼭 뭐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세요. 뭐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찾아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발음도 들어보고 에세릭. 그래서 에세릭 뭐 심미적 미학 뭐 이런 건데 within every culture there is a overall sense of what is beautiful and what is not beautiful 하면 모든 문화에는 아름다운 건가 아름다운 거와 아름답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뭐 느낌, 뭐 센스가 있다,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아름다운 거야, 이거는 아름답지 않은 거야. What represents good taste as opposed to tastelessness or even obscenity? obscenity. 뭐죠? 맛있는 테스트, good taste와 테이스트가 없는 맛이 없는 거와 뭐죠? obscenity 뭐야? 에? 뭐 obscenity 그러면은 뭐 외설스러운 거라고 그러죠. obscenity 이런 거 다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찾아보시라는 거. 그래서 어떤 참 좋아, 응? 좋아, 뭐 아무 그거 느낌 없네라는 거와 또 외설스러운 거 이런 것 등을 나타내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미적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려가 그 미학에 굉장히 중요한 저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미인, 뷰티, 미인이라는 거를 나타낼 때 과거에는 그 역사적으로 오래전에는 풍만하고 좀 발육감이 몸이 좀 뭐 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뚱뚱한 사람을 미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아주 날씬하고 그래야 또 미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막 어떤 이런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게 산업으로 막 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미적 기준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문화적으로, 시기적으로 달라진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에세릭 거다. 뭐 우리 그죠? 그런 거는 뭐 많이들 보죠. 어떤 나라에서는 용인이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용인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동성 결혼. 우리도 이제 그런 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미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죠.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근데 동양은 아직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덜 오픈되어 있지 않죠.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다음에 dietary preferences 하면은 문화적인 영향은 특히 음식을 준비하거나 소비하는 패턴
경향이라든지 습관에 있어서 상당히 명확하다. 문화적인 영향력이. 이게 뭐죠?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김치 먹고 뭐 먹고 뭐 중국 사람들은 뭐 차오판 뭐 또 뭐 만토 이런 거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뭐 쌀국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먹는 거는 뭐 짜조 뭐 이런 건가 그런 거 먹는 거는 이제 상당히 문화적인 영향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그 글로벌 마케팅에서 예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스타벅스가 지금 뭐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됐죠. 주가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벌써 100달러가 넘어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스타벅스가 그 세계 시장에 막 들어갈 때 유럽에서는 뭐 처음에 성공을 못했다. 특히 프랑스 같은 데서는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 이게 아침이다. 그러면 아침에 깨면은 이제 아침을 보통 준비를 해주잖아요. 보통 그런데 커피는 직접 주부가 엄마 내지는 아내가 직접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로 그런 어떤 전통, 그게 엄마의 역할, 또 하루의 시작, 뭐 가정의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뭐 의례라고 리추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어서 성공하기 힘들 거다 처음에 그랬죠. 근데 지금 뭐 많이 이제 아무래도 세대가 달라지고 뭐 그래가지고 많이 근데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미국 문화에 대해서 미국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캐주얼한 문화고 실용주의적인 문화죠.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국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으니까요. 유럽에 비해서. 그래서 그 미국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경원시하고 좀 이렇게 낮게 보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맥도날드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그 미국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저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 그거를 어쨌든 그런 문화들을 극복하는 거, 그게 이제 국제 마케터의 역할이겠죠. 어쨌든 그런 그 식습관, dietary preference, 식습관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대해서 보면은 결국은 글로벌 식습관이 이게 지금 뿌리 깊게 각자의 문화에 자리 잡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점점 더 수렴해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이 동질화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피자라든지 파스타 같은 거는 이탈리안 문화지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그죠? 누구나 즐기는 그런 게 됐고 뭐 베트남의 쌀국수 같은 것도 이제 전 세계 어디 가서 그거에도 먹을 수 있고 일본의 스시 문화도 그렇고 한국의 뭐 그런 문화도 그렇고 그렇죠. 예,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내용이 죄송합니다.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언어, language and communication 문제가 있어요. language and communication은 기본적으로 구어체, spoken or verbal language가 있어요. 구어체, spoken, verbal language가 있는데 여기는 보통 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syntax, rules of sentence formation, semantic, 의미론, system of meaning,
phonology, system of sound pattern. 뭐 phonology 하면은 음성학이죠, 음성학. morphology, 뭐 형태학, word formation. syntax, semantic, phonology, morphology.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어체는 이루어졌다. syntax, semantic, phonology, morphology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unspoken or non-verbal communication은 뭐 우리가 silent languag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body language 같은 거죠. body language, 뭐 gesture, touching and other forms of body language, silent language 이렇게 얘기를 한다. unspoken or non-verbal communication. 그래서 이런 것도 랭귀지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뭐 이거 랭귀지 할 때 예로 많이 나오는 게 그 뭐죠? 그 한자 문화, 예? 동양 문화를 대표하는 중국이 뭐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뭐 인구도 많고요, 땅도 넓고 뭐 동양 문화를 대표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사실 문명도 제일 먼저 발전을 했고 그래서 그 한자 문화, 우리 각골 문자부터 생성된 그런 한자 문화.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문화도 중국 문화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아마 그 저기 문화도 제가 알기로 그 동남아, 베트남이라든지 그쪽 문화도 뭐 교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받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아울렛에 갔는데 아울렛에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그 빈폴이라는 그 아마 삼성그룹 제일모직인가 그쪽에서 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빈폴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옷에 빈폴이라는 한국말로 브랜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그만큼 세계 시장이 관심을 갖게 됐고 뭐 이건 뭐 아이돌 우리 엔터테인먼트 뭐 방탄소년단이니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 뭐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생기고 있다 뭐 그러죠. 지금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어를 많이 배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베트남어를 많이 배웁니다. 베트남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많은 대학들에서 지금 베트남어 학과를 또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면은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사회에 나가면은 사람을 뭐 이렇게 어딜 만진다든지 터칭을 한다든지 뭘 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거를 또 못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그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식사 같은 거 eating is at the heart of most culture 대부분의 문화에 있어서 하고 실제로 많은 시간과 주의와 돈이 사실은 소비되는 아주 의미 있는 뭔가다. 그래서 그 식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사회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맥도날다이제이션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거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같은 데가 지금 되게 성공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퍼져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다. 왜?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커피도 마찬가지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을 이제 그 논문을 쓰거나 그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글로벌 마케팅에서는 뭐 한 나라 안에서 이렇다라는 주장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 간 비교를 많이 하는 거죠. 뭐 한국과 베트남, 뭐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뭐 한국과 유럽, 뭐 일본, 뭐 이런 걸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료를, 실증조사 자료, 1차 자료를 좀 찾는 게 어렵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하니까 뭐 저게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글로벌 마케팅에서 논문을 쓴다면은 굉장히 또 빨리 변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또 사례 연구 같은 걸 많이 해요.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를 또 많이 또 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제 아직 뭐 첫 학기인 학생도 있고 슬슬 논문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도 있고 하긴 하는데, 이걸 할 때 미리미리 내가 어떤 쪽으로 논문을 써야겠다 할 때,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 마케팅 쪽으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이 국가 간 비교 연구 같은 거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뭐 꼭 설문조사를 가지고 그 실증 자료를 수집해서 꼭 통계를 돌려야지만 논문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 실제로는 그런 거 말고도 뭐 사례 연구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냥 모델만 만들고 뭐 그런 것,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하는 거라든지 많이 있다. 꼭 설문 돌려야지만 논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제가 저랑 뭐 공부를 하는, 물론 이제 박사급을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계량 분석을 하고 그런 걸 보통 요구하죠. 그런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뭐 소비자 조사를 했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사례 연구를 했다든지 기업체 분석을 했다든지 뭘 했으면 그 그냥 졸업 가능합니다. 꼭 그 설문조사에서 계량, 그게 제일 일반적이고 수월한 방법이니까 그걸 쓰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럼 뭐 박사학위 논문이 경영학 말고 다른 학문들은 도저히 실증 같은 거 안 하는 데가 많은데 그건 다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논문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학위 과정에 있을 때 제일 강조하는 거는 뭐냐 하면 리딩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된 원서라든지 또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리딩을 많이 하고, 결국은 이 대학원 과정을 공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독서를 많이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의도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슬라이드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제가 그게 여기서 좀 빠졌는데, 하이 앤 로우 컨텍스트 컬처라는 게 있어요. 하이 앤 로우 컨텍스트 컬처가 있고, 호프스타트의 컬처럴 타이폴로지, 이 두 가지가 이제 국제 마케팅에서 좀 중요한데, 이제 컨텍스트다 그러면은 맥락이죠. 고맥락이다. 그럼 고맥락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서로 어떤 형식적인 거, 절차적인 거, 법적인 거를 중시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어떤 이런 마음 통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서로 간에 이렇게 뭐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문화를 우리가 고맥락, 하이 컨텍스트 컬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컬처에서는 변호사가 별로 상대적으로 필요가 없고요. 사람의 말이 곧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되고요. 조직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윗사람이 지고요. 공간에 대해서는 스스로 서로 숨쉬는 곳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사고에 따라서 하는 그런 폴리크로닉한 그게 있고요. 협상은 굉장히 길고 지리하게 이루어지고요. 말하자면 회의 같은 게 굉장히 길다. 그리고 경쟁 입찰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서로 알아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로 대표된 나라는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동 이런 것들을 하이 컨텍스트 컬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이 컨텍스트 컬처. 고맥락 문화. 저 여기 정리를 안 했는데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하이 컨텍스트 컬처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저맥락 문화는 서양의 많은 나라들, 미국이나 뭐 북유럽이나 이런 건데 변호사가 중요하죠. 변호사가 중요하고 모든 것들을 문서화하고 서식화하는 게 서로 간에 그냥 말로 약속, 언약을 한다든지 뭐 믿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중시하고 또 그러니까 문서화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윗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나기보다는 아랫사람한테 내려가서 그 담당자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떤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공간에 대해서는 이 개인적인 사생활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적 공간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같이 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싫어한다.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접촉도 동양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뭐 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요런 어떤 미국이라든지 요런 나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신체적인 접촉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특히 뭐 귀엽다고 다른 그 사람의 애를 갑자기 만진다든지 뭐라 이런 것도 조심해야죠. 그런 어떤 것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타임 이즈 머니 시간은 중요하고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그런 어떤 모노크로닉하고 그 리니어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이거 협상이라든지 회의 같은 게 빨리 결론을 빨리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미리 이렇게 안 하고 그리고 뭐 경쟁 입찰 같은 게 경쟁을 시키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고 미국이나 북유럽 같은 데서 뭐 영국, 뭐 북유럽 이런 데서는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뭐 이제 모노크로닉 뭐 폴리크로닉 이런 말을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이제 그 좀 뭐 서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서는 이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이 한 번에 이렇게 딱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딱 이렇게 처리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모노크로닉 사회라고 그러면은 폴리크로닉은 뭐 이렇게 같이 뭐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각자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 하이 컨텍스트, 로우 컨텍스트 컬처 차이는 그 크리스 홀인가요? 네, 크리스 홀이라는 그 홀 에드워드 T 홀이죠. 네? How Cultures Collide. 그래서 Psychology Today에서 1976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밝힌 건데
굉장히 그때 이제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화를 나눈 게 그거이기 때문에 이 잘 설명한 문화의 차이를 잘 설명해서 as all has noted, a builder in Japan is likely to say, what has that piece of paper got to do with the situation? If we can trust each other enough to go ahead without it, why bother?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그런 종이 꾸러미가 왜 필요하냐? 그 전에 우리 충분히 그건 신뢰 못한다는 건데 우리가 그 전에 충분히 만나서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거 다 이런데 왜 쓸데없이 또 그거 하냐? 이래가지고 서양 문화랑 동양 문화랑 굉장히 다른데 근데 점점 더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렴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우리나라도 로스쿨이 많이 생겼지만 변호사 같은 거에 의존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고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이게 하이 컨텍스트 컬처, 로우 컨텍스트 컬처에 대해서는 뭐 여기저기 여러분들 그 자료 찾아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허프스테트의 컬처럴 타이폴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처음은 이제 첫 번째 차원이 그러니까 그 전 세계의 국가들을 나눠서 여러 가지 차원에 따라서 과연 얼마나 그 차이가 나는지 그걸 다 계량화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 파워 디스턴스라는 건 뭐냐면은 권력에 대해서 권력 차이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회가 용인하느냐. 아무래도 뭐 동양 사회 파워 디스턴스를 저걸 해보면 power distance is the extent to which the less powerful members of a society accept, even expect power to be distributed unequally. 그죠? 이건 뭐죠? 그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냐는 거죠. 권력을. 에? 권력을 받아들이는 기대하는 정도. 이게 불평등하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거가 용인되는 정도가 파워 디스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지 오웰 얘기는 많이 하죠. 모든 사회는 불평등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는 더 불평등하고 그래서 홍콩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하이 파워 디스턴스 컬처다. 그런 반면에 같은 옆나라인데도 프랑스 옆에 저머니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스칸디나비아 같은 건 로우 파워 디스턴스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용인하는 정도, 받아들이는 정도 이게다가 국가가 다르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같은 옆에 있는 나라지만 프랑스, 그죠? 프랑스 같은 데는 상당히 그게 상대적으로 뭐 옛날 왕정이 오랫동안 그걸 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용인하고 그죠?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독일은 좀 다르죠. 독일은 좀 다른데 독일이랑은 또 차이가 좀 나고 뭐 이러는 거죠. 아마 독일은 여기저기 뭐 그 왕정보다는 또 뭐 이렇게 이 뭐 영주라고 그럴까요? 귀족들이 이렇게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individualist, collectivist예요. In individualist culture, each member of society is primarily concerned with his or her own interests and those of his or her immediate family. 아주 이거는 그냥 개인주의적인 성향, 집단주의 성향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면 실제로 개인주의 성향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양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동양 사회가 좀 집단주의 성향이 가지고 있는 거. 다음에 이 특히 뭐
그 동양 사회 중에서 그런데 이제 전 모든 국가를 그 당시에 이거를 한 건 아니고요. 이 기어토프 이 사람이 그 연구를 했을 때 동양에서는 특히나 또 한 몇 개 국가죠. 그 뭐 그중에서 홍콩, 또 재팬, 뭐 타이완 이런 데를 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또 발견한 변수가 하나가 masculinity, feminity죠. 그래서 masculinity describes a society in which men are expected to be assertive, competitive, and concerned with material success, and women fulfill the role of nurturer and are concerned with issues such as the welfare of children. 아 이건 그러니까는 이 남성이 뭐 좀 더 주도적이고 뭐 이렇게 뭐 돈을 벌어 와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여성은 뭐 애를 키운다든지 양육한다든지 집안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얼마나 돼 있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게 머스큘리너티인데 실제로는 그게 꼭 그 동서양 그런 데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차이를 보고 있죠. 남성성이라든지 페미니티 그러면 여성성이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모험을 하는 문화. 예? 그리고 그런 모험을 피하는 문화. 이렇게 봤을 때 뭐 가장 뭐 모험을 강조하는 문화가 뭐 이렇게 그리스 같은 데가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뭐 홍콩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또 좀 이렇게 꺼려하는 뭐 그런 또 것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uncertainty avoidance 하면 is the extent to which the members of a society are uncomfortable with unclear, ambiguous or unstructured situation 하면은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고 비구조화된 상황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정도가 그 크다 이런 거니까 여기서 보면 그리스가 아니라요. 맞죠? 그리스 같은데 또 포르투갈 이런 데들이 아마 해양 국가들이 그런 게 좀 높게 나타나죠 보통 그죠? 근데 반면으로 뭐 농경 국가라고 그럴까요? 반면으로 그게 좀 다르면 또 다르게 나타나고 네. 그게 이제 uncertainty avoidance 불확실성을 얼마나 회피하느냐 그런 문화죠. 그 다음에는 long term orientation, short term orientation, LTO vs 그 STO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소비자가 진실을 이제 사회에서 진실을 찾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virtue 예? 덕을 찾기를 원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지속성 이런 걸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문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롱텀 오리엔테이션에 있어서는 이 재팬, 홍콩, 타이완 같은 데가 상당히 좀
길게 보는 동양이 그런 게 있고, 실제로 그 다른 그냥 서양 나라들은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는, 예? 롱텀 오리엔테이션.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중요한 건 이런 어떤 그 국가적 그 차이가 이 소비 문화라든지 이런 거로도 다 나온다는 거죠. 차이로 이런 것들이, 네? 어떤 것들을 뭘 살고 소비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이런 특성이 뭐 남성성이냐 여성성이냐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 또는 파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떠냐 뭐 이런 거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또 불확실성의 회피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게 그 사회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소비 생활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사회 현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케터에게 중요하고, 그런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차이를 보이는 거를, 그죠? 그런 변수를 이렇게 파워 디스턴스, 인디벌리스트, 컬렉티비스트, 머스큘리너티, 페미니티, 언서턴티 어보이던스, 롱텀 오리엔테이션, 숏텀 오리엔테이션으로 이걸 했다라는 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연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뭐 self reference criterion and perception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뭐 그 문화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문화, 홈 컨트리의 문화적인 성향이라든지 습관, 놈, 규범을 일단 정해놓고, 그거의 입장에서 문제라든지 목표를 정의하고, 다음에 상대국, 내가 진출할 호스트 컨트리죠. 호스트 컨트리의 문화적인 성격이라든지 뭐 습관이라든지 규범을 또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이 이럴 거다 사전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가치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말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셀프 레퍼런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셀프 레퍼런스 크라이테리언의 영향력을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하고 순수하게 그게 얼마나 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Isolate the SRC influence and examine it carefully to see how it complicates the problem. 한 다음에 실제로 그거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정의하고 호스트 컨트리 마켓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말하자면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성장하고 잘하고 문화를 가져오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주관이랄지 편견이랄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문화를 보는 데 있어서도 그게 작용을 한다는데, 그거를 가급적이면은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그 다른 문화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는 거, 다른 문화라든지 현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그 self reference criterion and perception 이라고 하죠. 알겠죠? 왜? 우리가 남의 문제를 보는데 우리 개인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문제를 보는데 항상 내 입장에서 쟤 뭐야?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벌써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뭐 태도, 신념, 가치,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왜? 더더군다나 국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진대. 그래서 순수하게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보는 게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동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거기 뭐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뭐 히잡도 히잡이고 부르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옷이라든지 그런 거에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동 사람들한테는 그 속옷
같은 거는 굉장히 더 화려하고 야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판단, 셀프 레퍼런스, 스스로 기준을 하고 증거 기준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지각을 하는데 그거면 안 된다. 그거보다는 그런 것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나머지 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 외에 이제 디퓨전 시오리랑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그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신제품의 혁신 제품의 속성이라든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뭐 항상 저한테 연락 좀 자주 주세요. 제가 연락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을 자주 안 주는데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냥 수업은 이건 사실은 학부 수준인데 영어로 배운다는 거고요. 영어로 된 슬라이드로 공부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문 같은 걸 많이 여러분들이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의 외울 정도로 공부하다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예,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